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이 들면 더 아픈 서러운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말 그대로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지금 저는요, 그 마음의 병에 다시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1, 2% 정도는 마음의 병으로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분노적으로 조절이 안 되거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땐 꼭 정신과 병원, 집 근처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가셔서요, 꼭 약초제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돈만 있다면은 솔직히 정신과 병원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우울증 약을 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니까 말이죠. 저는 말이죠, 감정 노동자였습니다.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콜록콜록 기침을 해서 감기앓이를 하거나 혹은 담배 케이스 뜯다가 손에 베어서 상처를 입은 거는 당연히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낫겠지만, 이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심각해졌다고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저는 편의점 알바 일할 당시에 한 10년 좀 10년 더 돼갔을 때인가 어느 땐가 제가 짜증이 많아졌어요. 특히나 부모님이나 혹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막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기억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한 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방 가서 자라고 그러면서 안방에서 제 여동생이 저를 깨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아빠 문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 방으로.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 돼서 그걸 몰랐는데 동생이 알려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엄마하고 아빠한테 얼굴 벌게져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멋쩍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왔다가 그냥 맹없이 나가거나 혹은 껌 하나만 사가거나 담배 하나만 사가고 가면은 그 뒤에서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제가 막 욕의 방언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씨발 개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많이죠. 그러다가 새벽 한 3, 4시쯤 되면 좀 한가해져요. 그 시간에 잠깐 앉아있으면요, 죄책감과 자괴감이 엄청 몰려요.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나는 왜 돈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거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돈이 안 모아지는 거지? 그러다가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지? 왜 난 애인이 없지? 나도 누굴 좋아하고 누굴 사랑하고 싶어. 이런 쪽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막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상실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욱하는 그 분노 조절을 레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번은 제가 라면이 떨어졌길래 라면을 가지러 이제 창고 들어갔다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라면을 집어 던지면서 라면 코너 쪽에 집어 던지면서 나왔어요. 에이 씨발 어쩌고 확 던지고 나오는데 그때 손님이 계산대에 있었던 거예요. 물건 사려고. 근데 제가 욕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손님하고 조용히 계산해서 돈을 보고 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나 스스로 빨리 병원을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신과 병원 가보라 해서 가라고 하면은 솔직히 못 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심리적으로 저 새끼 미친놈이래, 저 새끼 정신과 약 먹고 있대, 사이코래, 그런 남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시선 때문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겁도 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게 건강기록상에 약간 기록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마 기록이 남겨졌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1년 6개월을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구 스스로 들을 수 있겠지, 우울증 치료할 때 있겠지, 누구로 틀을 수 있겠지,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계속 안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꾹 참다 보면은 이게 합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두들겨 봤죠. 두들겨 봐서 알아봤더니 제가 그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정신과 목록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제가 좀 한 4-5가지의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분노 조절장애, 우울증, 뭐 공황증, 이런 5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집에 프린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 가까운 데를 검색을 해봤어요. 정신과 병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저기 미아 쪽에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명칭은 말 안 할게요. 그냥 마음의 치료병원이라고 할게요. 가명으로요. 그 다음에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린애들부터 해서 아줌마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뻘쭘뻘쭘해서 조용히 앉아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일단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 A4용지 뽑아왔잖아요. 그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온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변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하고 조용히 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정신과 마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A4용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보겠대요. 일단 훑어보고는 저한테 또 상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에서 일단 저한테 뭔가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신 가실 때 뭐죠? 군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력서 이제 체크하는 거,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첫날은 되게 좀 비쌌어요. 아니 2만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검사지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했어요. 군대 때 그 적성 검사랑 똑같더라고요. 귀신이 있는 걸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뭐 자살하고 싶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니요가 아니라 0에서 10까지 있었는데 10까지 가면은 100% 그런 쪽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걸 해서 한 달 있다 그 약이 보름치약인가? 아마 보름치약이었을 거예요. 보름치약을 먹고 또 보름 추후에 다시 갔어요. 그 검사지를 냈고 그리고 바로 한 상담하는 와중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신께서는 정확한 명칭은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울증이십니다. 공황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시고요. 지금 적성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약을 조제해 주겠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드시고 아마 잠이 많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하게 딱 달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약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이제 결혼 소식을 알려갖고 동생이 어머님의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저와 엄마하고 아버지가 셋이 살기 시작할 때 편의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오래 일할 곳이 못 돼요. 왜냐면 저는 오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자리 신사 가로수길 세븐일레븐에서 13년인가 12년을 일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점주가 계속 바뀌었어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점주가 바뀌면 새로 애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뽑거나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거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건물주가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제가 건물 앞에 항상 제가 물총도 항상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무조건 저를 쓰라고 하다 보니까 점주들이 어쩔 수 없이 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막상 써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제가. 심지어 저는 한 달 만에 시급이, 한 달인가 2-3개월 만에 시급이 3번씩은 올랐어요. 너무 자기 일처럼, 자기 가게하면 일 잘해줬으니까. 그러다가 13년쯤 됐을 때 그 편의점도 아예 폐점이 되고 없어지고 제가 또 일자리 없고 그럴 때 그 우울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특히 겨울 때만 되면요 12월 1년 혹은 2년쯤 되면요 기본적으로 2년인데 2년이면 되면요 점주들 재계약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건물주하고 말이 안 맞으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폐점을 시키게끔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기업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다 막 관광 특허거리가 된 가로수길로 많이 몰려올 때였거든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가 일했던 그 세븐일레븐도 13년 만에 유종의 미를 거뒀죠. 그리고 저의 더 우울감과 더 지치고 힘든 일은 나날은 커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요 정확히
정신과 마음의 치료약을 먹은 지는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왜 더 계속 안 먹고 일을 했냐 이러잖아요. 아니요. 저는 저 스스로가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저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울증약 그런 치료제들 자주 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약에 의존해서 잠도 그것 때문에 자게 되고, 나중에 없으면 우울증, 불면증에서 잠도 못 자게 되고, 더군다나 그게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약간씩은 미묘하게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영수증이 나와요. 편의점에서 영수증이 항상 나오면 대부분 버린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 영수증 뒤에다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과를 쓰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진상 손님이 왔다 가면 거기다 쌍욕을 써서 버리거나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뭔가 무의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문방구에 가가지고 작은 노란색 수첩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당연히 일 다 하고요. 물건 정리 다 하고, 페이스업 물건 땡겨놓고, 물 청소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진상 손님 오면 거기다도 막 진상 손님이 되는 막 쌍욕 쓰고, 혹은 내 이상형의 어떤 여자 손님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어차피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가상의 픽션으로 연애 소설 같은 것도 한 4-5페이지 막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더니 나 스스로가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스럽고 화나고 그런 게 많이 착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제가 왜 1년 6개월밖에 안 먹었냐면요, 딱 1년하고도 3개월째 넘어갈 때쯤에 그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는 태도가 너무 틀린 거예요. 어떻게냐, 처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잘 들어줘요, 이야기를요. 그러다가 한 몇 년쯤 내가 1년쯤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냥 그러려니 시큰둥이, 그래 넌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식으로 방관자 같은 모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졌어요, 제 스스로가, 한자인 제가요. 그래서 더 이상 정신과 병원 갈 필요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제 마음의 병에 대해서 나 스스로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일기식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저 스스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이건 지인이고 누가 하는데 작은 일 하나에도 이제 짜증도 안 내고요, 화도 안 내고, 그리고 뭐 죄책감을 느껴지면 자괴감이 빠질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건요, 나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스스로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면 집어던지고 막 쌍욕하고 물건 정리할 때보다 괜히 시팔시팔하고 욕을 아예 달고 다녔거든요. 일하는 동안에 혼자 일할 때 밤에.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러고 나서 새벽 4시 5시 한가할 때쯤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무료함,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그 죄책감, 왜 내가 욕을 했지? 왜 내가 화를 냈지? 나 스스로가 변한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나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내 건강을 지켜내야겠다. 내 스스로가 몸은 멀쩡하고 겉으로는 건강할지언정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많이 병이 들어가는 걸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과 치료받을 당시만 해도 감정 노동자라 해서 텔레마케팅하는 상담원들이 막 여자분들이 특히나 막 자살하거나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백수생활 20대 초반 때 했을 당시에, 회사 알바 일하기 전에, 한참 전에 한 정확히 6년인가 7년 동안 백수생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당으로 사회생활 적응 못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전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었을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자살을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번, 저 전철 레일을 한번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하게 그런 두려운 거, 공포를 떨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겁이 많아요.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누구 말대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강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강으로 최근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듭니다. 대신 커플 지옥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나마 끈앞풀이라고 했던 거,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 개처럼 일하면서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로또라고 하는 그 희망, 그거 희망만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 했고 로또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다 이겁니다. 편의점 알바는 뭐 2019년도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심과 함께 아버지도 세상을 여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한번 울컥한 그 우울증이 엄청 몰려왔었어요.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만큼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저도 재테크 겸해서 유튜브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019년도부터 말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 1년하고도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막 유튜브에 대한 수익, 그리고 뭐 창출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혼자 독고다이 하려다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몸이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비춰지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병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다. 그게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분노 조절 장애건 공황증이건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봤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도 왜 나는 왜 이런가 가끔 의구심이 들거나 혹은 뭔가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싶어지실 때, 그럴 때 꼭 직근에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요, 좀 뭐하다 지인도 혹시 마주치거나 겁이 나다 싶으시면은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좀 멀리라도 괜찮으니까 정신과 치료병원, 마음의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한 병원에서 정신과 약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미쳤고 정신 이상자라서 내몰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한구석에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운동에 있고 보이지 않는 암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암도요 오래되다 보면 밖으로 배출돼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많이 전이돼서 죽는 그런 크나큰 병이 돼버리잖아요. 이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 그 마음의 병을 저 스스로 통제하고 그거를 순화시키고 그거를 미미하게 잠재우게 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이 그 마음의 병을 다시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 지금 백수 된 지 벌써 2년 됐어요. 정확히는 아닌데 대략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도 왠지 느낌으로는 망한 느낌이고, 그리고 뭐 돈 날 만한 공량도 없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로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로또 17년째 지금 존버 중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버티는 중인데, 이제는 좀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일 뿐입니다.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 꿈을 갖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 주변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바라봐주는 부모님이 곁에 있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많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저희 부모님에게 불효자가 되어 있습니다. 긴긴 한숨과 어딘지 모르게 흘려듣던 그 시선 처리로 무언가를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옳은 말씀을 하셔도 그에 대답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겁 많고 겁쟁이에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결여됐고 자존감은 점점 더 지금 현재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 누나는 다시 한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독하냐고요? 외롭냐고요? 뭐가 슬프냐고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랑도 하고 싶고요. 저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내 가족,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멋진 아들,
멋진 오빠 그리고 멋진 삼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그 빗줄기, 제게도 곧 언젠가는 아니라 이제 곧 행복의 시작, 진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면서요, 이 윤호는 지금 마음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울적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름시름 앓는다든지 혹은 걱정, 고민이 한가득이시다면은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이게 눈부시고 푸른 하늘빛이 가득한 날 집 근처 가까운 공원이나 혹은 산자락 위 언덕바지에 올라서 따뜻한 햇살을 맞아보는 게 어떨까요? 괜히 저처럼 이렇게 방구석에 있다가 더 우울하고 더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연속이 될 테니까. 여러분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치료한 경력이 있고 1년 6개월 동안 정신과 약 치료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날 딱 1년쯤 다 됐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제 여동생한테도 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좀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 네가 왜?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과 정신적으로나 지치고 지쳐서 병이 들면요, 삶의 의욕도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야 될 그 이유도 잃게 되면요, 진짜 그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살고 싶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려와도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왜? 내게는 아직 어머님이라고 하는 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떠나가실 때 마지막 임종도 못 지켜드리는 죄송함도 있고, 낙골매를 못 모시고 공동 분향소에다 뿌려질 수밖에 없었던 죄송하고 또 미안한 그 마음 또 한 번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의 어머니 하나만이라도 제가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저는 항상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올려다보면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이웃의 창가에 비춰져요. 그럼 저는 항상 밤 12시나 새벽 시간대 항상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뭐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시죠 여러분? 남들은 허황된 꿈이다. 이제까지 안 되면 안 된 거다. 너는 이제 운이 없는 것 같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그런 로또를 지금도 마지막 희망, 마지막이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을 안고서 품고서 그 로또 한 장을 바라보면서 베개맛 항상 두고요,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 특히나 나의 어머니, 나의 나라, 그리고 내 가족 꼭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걸 희망해보면서 그 기적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서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마음의 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은요, 어머님에게 대한 불효입니다. 그 불효를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려면 뭐겠습니까? 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인 로또 1등 꼭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을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도 윤호는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은데 속이 허하다든지 자꾸만 한숨이 내쉬어진다든지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마음이 든다든지 혹은 괜히 화가 훅 난다든지 아니면 욕짓거리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짜증이 많이 나다 싶으시면요, 한 번쯤은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셔서 마음의 병의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하지만 건강함 속에 알 수 없는 그 그림자, 마음의 병은 항상 24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윤호는 지금 마음의 병으로서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한 그 불효를 하고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